안녕하세요. 심심연구소 엄지영, 함효정입니다. 오늘은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순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환 기질. 말만 들어서는 사실 키우기 쉬울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순환 기질이길 바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잘 울지도 않을 것 같고, 떼부리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순환 기질의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죠. 네, 맞아요. 순환 기질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해야 할 점들도 조금 있고, 다른 기질의 아이들보다 키우실 때 좀 수월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아이들의 특징이 타인에 대해서 되게 수능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른들 눈에 이제 말을 되게 잘 듣는 아이처럼 보여질 수 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손이 덜 가는 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되게 어린 영아기 때부터 대체로 이런 생활 패턴이 규칙적인 편이어서 아이가 뭐 울거나 할 때도 쉽게 잘 달래지는 편이고, 또 몰고 떼쓰고 이럴 때에도 아이들을 크게 애먹지 않고 부모님들이 좀 쉽게 양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기르는 게 수월하다, 쉽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많이 울지도 않잖아요. 배가 고프거나 배변으로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에만 진짜 딱 필요할 때 표현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죠. 네, 아이들이 영아기 때부터 잘 울지 않고 혼자 잘 노는 편이어서 부모님들이 자칫하면은 좀 방심하시게 될 때가 있는데요. 왜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좀 울기라도 해야지 뭐를 조금 더 얻어 먹던 할 텐데, 이 순환 기질의 아이들은 우는 것도 잘 하지 않고 이제 대체로 혼자서 잘 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혼자 잘 노니까 그냥 아이 혼자 놀게 두고 뭐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봐야 할 뭐 업무 같은 거, 뭐 일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받아야 할 적절한 자극을 좀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특히나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라서 각 시기에 맞게 적절한 자극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자극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면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는 이 아이가 기질상 좀 순한 아이인지 아니면 좀 발달 지연이 있어서 좀 순한 아이처럼 보여지는 건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신생아 시기에는 개인마다 되게 편차가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뭐 육아 서적 이런 데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개인에 맞춰진 게 아니라 좀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랑 좀 맞지 않아서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체중이나 수유량 이런 것들,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영유아 검진이나 뭐 소아과 갈 일이 있으실 때 한번 그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시거나 한 번씩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순환기질의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좀 주도적인 아이, 자율성 있는 아이로 기르는데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순환 기질의 아이들은 수동적인 편이라서 부모님의 의견, 부모님의 뜻에서 되게 잘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뭐 감정이나 의사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수용해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기분을 한 번 더 물어봐 주신다거나, 또는 아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준다거나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서 아이가 먼저 좀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아기들을 키우고 계신 경우라면 아기가 요구하지 않아도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빌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이 굴러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직접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좋죠. 그리고 좀 쉽게는 아이들이 누워있는 그 이불 자체를 되게 좋죠. 좀 변화를 시켜서 다른 이불을 깔아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촉감각에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순환기질의 아이들이 부모님이든 타인이든 수능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양보를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환기질의 아이들이 수능적인 태도로 인해서 자칫 주도성이나 자율성을 잃기 쉬운 만큼 양보를 하기 전에 아이의 욕구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한테는 다른 사람들, 타인한테 뭐 베푼다거나 좀 나누는 거, 양보하는 거, 이런 게 큰 미덕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자기에 대한 개념도 먼저 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양보를 하는 것, 그 하는 방법 이외에도 왜 양보를 해야 하는지 또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거는 아이의 욕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이가 이 양보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물어봐 주시고 아이의 의견에 좀 따라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양보해야 할 상황에서 자기가 뭐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한 번씩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순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순환 기질의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키우기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진짜 별의 별 어려움을 다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까지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더딘 기질, 그리고 이제 순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어 봤잖아요. 이 짧은 영상이기는 하지만, 이 여러 아이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기질, TCI를 통한 기질을 가지고 육아하는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연구소 엄지영, 함효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